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자입니다. 오늘은 H마트에서 울다 라는 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도 번역 출간이 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책이죠. 미국에서는 60주 동안 베스트셀러를 차지하면서 굉장한 화제 그리고 인기를 얻었던 책이라고 해요. 이 책의 작가인 미셸 자우너는 백인 미국인인 아버지와 한국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한평생을 살다 보니 자신의 반쪽인 한국인 정체성을 오로지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어머니 그리고 한국인 정체성과 이 작가를 이어주는 가장 끈끈한 고리는 바로 음식입니다. 이 H마트라는 것도 미국에 굉장히 많이 있는 한아름마트라는 한인마트인데요. 이 한인마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한식 재료를 샀던 일, 그리고 H마트의 식당 코너에서 음식을 먹었던 일과 같은 에피소드들도 많이 책 속에 등장합니다. 책에서는 작가의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 그리고 20대 중반이 되어 글을 쓰는 시점까지 다양한 시간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로 다루는 이야기는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한국인 정체성, 음식과 같은 것들인데요. 한국인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다정다감하고 사랑을 퍼부어주고 감정에 막 같이 공감해주고 이런 어머니들이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미셸 자우너 작가의 어머니인 정미 또한 그런 흔한 한국인 어머니입니다. 딸에게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 불황자 같다,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꼬집는 듯한 말들도 많이 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 말들 속에 사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요. 작가도 어린 시절에는 그런 쉽지 않은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하며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또 그런 어머니에게 껌딱지처럼 붙어달라 있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반항기에는 어머니의 특성 그리고 아버지의 특성 또 혼혈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뒤얽히면서 굉장히 반항적이고 좀 저항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대학에 가면서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는데요. 작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한창 자신의 밴드를 키우고 있던 중 자신의 어머니가 암을 진단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후입니다. 어머니의 암 진단 소식을 들은 후 작가는 집으로 불이 나게 돌아오고 집에 돌아온 작가를 맞이하는 건 짧게 머리를 자른 어머니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뤄지는 내용이 책의 주요한 내용인데요. 어머니가 투병하는 과정, 그리고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돌아가신 후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3년 전에 처음 읽었는데요. 그때도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들어서 눈물을 닦으면서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저 작가의 이야기 자체가 너무 재미있고 감정 몰입이 많이 되어서 이야기 중심으로 책을 읽어 나갔다면 3년 후인 지금 다시 책을 읽어보니 조금 다른 관점으로 책이 읽히더라고요. 이번에 책을 읽을 때는 엄마와 나의 관계, 즉 나의 주 양육자와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고 양육자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런 관점으로 책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들은 양육자 특집, 엄마 특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가의 어머니인 정미는 lovely, 사랑스럽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 또한 보통 미국에서 엄마를 형용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loving, 자애로운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lovely, 사랑스러운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묘비명 또한 그렇게 신청을 하는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나는 우리 엄마를 어떤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제가 맨 처음에 떠올랐던 형용사는 큐트, 귀여운이었습니다. 귀여움에는 여러 가지 범주가 있겠지만 전 굉장히 동물적으로 원초적으로 귀여운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키도 좀 작으신 편이고 통통한 편이고 동안인 편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행동하거나 이런 것들도 좀 어린아이 같은 면들이 보일 때가 있어서 포포라던가 바다표범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애칭을 붙여서 엄마를 좀 귀엽게 부를 정도로 엄마의 큰 특징 중 하나가 귀여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부모님이랑 하고 싶어서 통화를 했을 때 책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나는 엄마를 떠올렸을 때 큐트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은
brave라고 해달라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형용사를 붙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떠올려 보니까 용감하고 진취적인 모습도 엄마의 한 면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brave? 나중에 엄마의 묘비명을 쓰게 되면 그런 용감한이라는 단어로 엄마를 수식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계속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귀여움 그리고 용감한 이런 단어들이 다 엄마를 적확하게 표현하는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냥 귀엽다고 하기에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용감하기도 하고 진지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용감하다고만 하기에는 결정적인 순간이나 좀 더 열어젖히고 나서야 될 때 갑자기 보수적으로 살짝 돌아서는 그런 면들도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큐트도 브레이브도 완벽한 단어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을 해보았을 때 엄마에게 어울리는 수식어는 최선을 다하는 인 것 같아요. 엄마가 정말 어릴 때부터 저와 동생의 교육에도 엄청 최선을 다하셨고, 자신의 일에도 지금까지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어떤 일이든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다거나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면 굉장히 최선을 다하시거든요. 한때 이제 엄마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정책 현안이 있었는데,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목소리도 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단순히 뭐 아이들 교육이라던가 자기 일이라던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꽂히면 또 자신이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최선을 다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줘보았습니다. 책 속에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셸이라는 주인공과 어머니 정미를 음식이 끈끈하게 이어주고 있어요. 이 끈끈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어린 미셸이 서울에 놀러 갔을 때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처음 보는 산낙지를 용감하게 입에 집어서 우물우물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미셸이 그걸 한 입 딱 먹었을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넌 진짜 한국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확실하게 음식이라는 것이 책을 통해서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나와 나의 엄마를 이어주는 강한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의 답은 흥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집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아빠랑 이제 자잘하게 싸움이 있는 상황에도 엄마가 농담을 하거나 갑자기 싸우다가 말고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래서 아빠도 막 동화되어서 춤을 추면서 싸움이 허무하게 풀려버린다거나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또 어릴 때 기억이 나는 부분이, 쇼핑을 하고 오면 집에 불을 다 끄고 간접 조명만 큰 후에 옷을 갈아입고 패션쇼를 하도록 했어요. 엄마가 음악을 틀어주고, 시험 기간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할 때도 엄마가 휴지로 이렇게 머리띠를 둘러서 올백 이렇게 쓰고 올백 댄스 이런 걸 만들어서 춤을 추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그걸로 힘을 내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자고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있거든요. 그 시간이 어떻게 되었냐면, 제 안에 있는 흥을 자가 발전기처럼 끌어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졸리거나 피곤한데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깨어 있어야 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갑자기 이렇게 혼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혼자 노래를 부르면서 제 안에 흥을 돋구고, 그래서 힘을 내서 이 상황을 좀 견딜 수 있도록 자가 발전기를 막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제 안에도 있고, 사람이 없는 이제 길에 가로등이 있거나 이러면 거기 가가지고 꼭 막 이렇게 브레이크 댄스를 추곤 하거든요. 그런 흥이 제 성격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제 생활 태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항상 제가 이런 액션들을 취하다가 나 지금 진짜 엄마 같아 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흥이 엄마가 나에게 물려주신 자산이자 엄마와 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나를 막 미치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지만 사실 그것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인 엄마의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인데요. 이런 복합적인 부모님의 행동들이 꼭 가정마다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마 책 속의 어머니인 정미와 같이 꼬집는 듯한 말, 비판적인 태도, 잔소리, 닥달 이런 것들이 많은 K 어머니들의 사랑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책 속에서도 작가인 미셸이 그런 자신의 어머니의 행동에 막 미칠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10대 때는 집까지 나가면서 반항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어머니가 투명 중이면서 기력을 많이 잃은 상태일 때는 오히려 엄마가 자신에게 한 소리 해주기를, 머리 모양이 왜 그러냐, 아이라인은 왜 그렇게 그렸냐, 이렇게 핀잔을 주기를 기다리는 모습까지 등장합니다.
나에게는 엄마의 침묵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빠랑은 통화를 하고 가끔은 30분, 1시간씩도 수다를 떨기도 하는데 엄마랑은 정말 급한 일이나 용건이 있는 상황 아니면 통화를 하는 일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엄마의 침묵이 어떻게 저에게 나타나냐면 제가 막 감정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네가 이래서 그래, 너가 뭘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세요. 그런데 엄마는 좀 묵묵하게 그냥 그러려니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조금 그냥 무조건적인 내 편을 들어줄 수 없나? 내가 약해질 수 있게 나를 보듬어주면 안 되나? 좀 더 따뜻하게 해주면 안 되나? 라는 서운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동시에 그 이면에 있는 엄마의 마음을 제가 또 잘 알기도 하거든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하셨던 말이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믿으니까 그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은은하게 엄마가 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신이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짐으로써 부담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편안하고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침묵이 나를 조금 속상하게 하지만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다 라는 생각을 또 책을 읽으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빨간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저와 저희 어머니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보았는데요. 책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뤘고 저도 이걸 기회로 엄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엄마는 자신의 주 양육자였던 누구든 대체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버지이든 친척 어른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어떤 분들이든 자신에게 엄마와 같은 관념적 엄마와 같은 존재라면 그분들을 대입해서 한번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